지금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은 삐진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입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번 여름은 정말 잔인했죠. 덥기도 하고 무지하게 아프시기도 더웠죠.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 맥모닝 상담소를 올해 업데이트 안 돼서 궁금하셨는데 어디까지나 홍 신부님의 와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댓글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동안 그 댓글 소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개해 드릴게요. 홍 신부님 배용준보다 더 멋지십니다. 이분이 배용준 팬이신가 보죠? 어쨌든 그런, 제가 동의하든 말든. 신부님 조언 들을 땐 실천해야지 했다가도 부딪히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 듣다 보면 상큼 시원합니다. 아유, 여름을 지내시는데 좀 보탬이 되셨나요? 저한테도 약간의 합의를 해주셨네요. 맹여사님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냥 토핑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러블리한 목소리에 홍 신부님과 나이스한 진행입니다. 신부님 강의는 나의 고향입니다. 아유,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신부님 그 강론이나 신부님 이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생활 속에도 한 말씀 해볼까요? 우리 북쪽에 분명히 같은 민족이 살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위험한 뉴스가 있을 때나 소식이 전해지지. 몇 년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동남아시아나 그 북한에서도 많이 봤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실상을 굉장히 그 선한 접근으로 봐줘서 부담 없이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많이 했대요. 그리고 거기 대사가 그 안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무슨 미사일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야 정말 언젠가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혈연 관계로만 이어진 그 세대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동일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제 자료를 꽤 오래 전부터 신학생 때부터 이제 계속 찾아봤어요. 네.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언어는 비슷한 언어를 쓰고 있고 외형모도 비슷한데 문화가 너무 달라요. 일단 남쪽은 개인주의예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근데 북쪽은 집단 체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국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마치 마스게임 하듯이. 예, 어떤 통일 관련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이미 신정 체제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김일성을 이제 신으로 모시고 있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북한 쪽하고 무슨 딜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요청했다는 거죠. 북한에다가 이제 성당도 나를 초대해달라 그러시기도 하셨고 신부들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요청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쪽은 이미 종교 체제, 신정 체제 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일단은 문제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일 체제를
남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한민족 통일이고 뭐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화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멘탈이 안 맞는, 코드가 너무 안 맞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고, 차라리 북한과의 통일은 한참 후대 우리 후손들 중에서 남북한으로 갈라져 사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의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반도, 저는 이렇게 그 한반도 그 깃발 보면서 그래 좋은데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제가 태극기 부대니 뭐 꼰대니 그런 소리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전혀 다른 문화야. 그럼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양한 방법에. 그렇죠. 어쩌면은 근데 남쪽은 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북쪽은 남쪽한테 밀릴까 봐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일 문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공허한 구호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북한이라는 이 화두는 좀 천천히 두고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좀 얼굴을 보는 교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우리 뭐 서울대교구장께서 그 세계 청년대회 때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북한 청년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게 화면으로 본 것 말고 여기 와서 여기 사람들의 삶을 좀 같이 느꼈으면,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남쪽 사람들이 사는 것을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불안해서 보낼까요? 일단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저쪽에서 보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런 교류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다못해 좋은 이웃이라도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신부님 말씀 듣고 또 마음에 힘이 되시거나 또 위로가 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방송을 해드리고 또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같이 주일 미사를 가려니 내키지도 않고 또 혼자 가고 싶은데 버려두고 가는 느낌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별 스케줄 없는 상황에서는 따로 가고 싶어도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미사 끝난 후 외식하는 맛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면 꼭 술을 곁들이니 저는 그것 또한 불만입니다. 또 식당 선정이나 기타 감정 문제로 잘 삐져서 혼자 가버려서 따로 집에 올 때도 있습니다. 자, 꼭 부부가 같이 미사 드리러 가야 할까요? 무슨 핑계로 따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정말 생활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남편이 성당에 간다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 어떤 남편은 당신은 미사 보라고 그러니까 차로 성당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는 남편들도 많아요. 그것만 해도 착하십니다. 심지어는 성당에 가지 말라고 막는 남편도 그런 많은데, 경우도 있고요. 자매님은 그래도 상급의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의 남편을 가지신 거예요. 미사도 같이 가,
식사도 같이 해. 물론 내 마음엔 들질 않지만 그래도 식당이 마음에 안 드는 게 100%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따로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남자들이 혼자서 상담 가는 거 남자들의 심리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부인이 밖에 외출 나가면은 네. 돌아올 때까지 밥을 안 먹는데.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부인이 집에 없으면은 집 밖에서 뱅뱅 돌다가 들어간대요. 이게 결혼한 남자들의 심리라고 해요. 저희는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은 삐진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나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습관? 그냥 결손 과정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없지? 라는. 그래서 같이 다니고 이제 싶어 한다 그러는데 네. 문제는 되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그 중년에 들었으면 이제 심적으로 변환기가 오거든요. 네. 여성분들은 남성화되고 남자들은 네, 네. 여성화돼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부엌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고 근데 여자들은 가능하면 이제 남편하고 안 다니고 근데 자매들끼리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남편이 옆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례를 갈 때 이제 자매님들이 온 팀, 그 남편하고 온 팀 이렇게 여러 팀을 보는데 남편하고 온 자매님들은 밥도 남편하고 먹어야 되고 나가서 투어로 남편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래서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여행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자매님들의 소원은 여행을 남편 말고 자기 친구들하고 다녔으면 좋겠다인데 문제는 남편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남자들은 자기 팀이 있어야 돼요. 놀이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쵸. 혼자 가는 건 죽어도 싫고.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남자분들이 대기업이나 좀 이렇게 내놓으라는 직장에 다녔던 분들이 노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대접만 받았잖아요. 네. 딱 퇴직하고 나니까 누가 날 대접을 해줘요.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놀이판을 벌이는 친구들을 계속 관리를 해와야 되거든요. 신부님 얘기하시는 게 늘상 그 고스톱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스톱판도 20년, 30년 같이 지내야지 이게 정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직장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대접만 받다가 딱 나와가지고 친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없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친구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부님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들은 버스 기다리면서 앉아서도 옆에 사람이랑 수다를 떠는데 남자들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수컷이잖아요. 네. 수컷들은 이렇게 서열을 따져요. 서열이 정해지면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낯선 사람끼리 이제 그 순례를 갔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왔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바로 친해져요. 그죠. 화장실만 갔다 오면 바로 친해져. 맞아요. 거기 가서 뭐 립스틱도 같이 쓰고 뭐 이 색깔이 맞네. 예. 금방 친해요. 금방 언니 동생이 되는데 남자들은 일단 이렇게 서열을 따져요. 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이가 몇. 근데 남자들이 자기 나이보다 3, 4, 5살 위로 불러요. 좀 더. 동생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럼 이거 허세. 여권에 이렇게 몇 년생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민증이 잘못됐다라고. 자기 부모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식해서 호적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내가 늦었다고 그렇게 부모 욕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네. 그리고 옛날에 뭐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이가 먹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명함을 보였죠. 그럼 뭐 그냥 전국 낚시협회 무슨 회장이니 뭐 동네 뭐니 그런 걸로 꽉 찬 거예요. 그런
스펙으로 이게 서열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처음 본 놈한테 동생 취급을 당해야 돼? 그리고 네가 옛날에 그거 했지. 지금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왜 네가 잘난 척해야 돼? 그러니까 수컷 뜯기는 이게 어려워. 자, 행복해지기가 좀 어렵군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끔 이제 술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한 사람이 제가 오늘 와인을 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또 써. 그렇죠. 그렇죠. 왜요? 감사하다는 얘기 하기 싫어서. 존심 상해서. 그냥 그런 거 너무 지금 신랄하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한턱 쏜다 이거죠. 네네네. 저는 그거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쐈으니까 내가 왕이야. 남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래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고 막 그 가족들은 못 살게 구는 게 밖에서 왕 노릇을 못해서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자기를 맞아주는 것.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깨끗이 정돈돼 있는 것.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식사가 딱 차려져 있는 걸 원한대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사냥하다가 집에 와서 사냥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모든 식구들이 반겨야 하는 그게 습관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그 낯선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친해지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학연지연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뭐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어디 살았냐 그럼 바로 형님 동생이 돼요. 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어디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님 동생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는 그것도 봤어요. 군대 어디서 보냈냐 어느 집안 그런 예. 하여간 학연, 지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자 이분의 얘기는요. 자매님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하고 같이 다니시기 싫으시면은 일단 남편을 성당 단체에 가입을 시키세요. 네네. 예저 마리아나 빈첸시오나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형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형아우 관계가. 네네네. 남편이 부인하고 꼭 같이 미사를 가는 거 보니까 단체 활동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부인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단체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을 시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정 말을 안 들으시면 이제 신부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예, 그냥 본당 신부님이 좀 남편을 만나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한테 이제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걸 나전달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신 혼자 다녀 이게 아니라 당신하고 같이 다니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라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대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should 하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라고. 그럼 남편이 비난받는 느낌이 안 들면은 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히 부부간의 대화 때는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빨리 끝내는 대화를 쓰는 것 같아요. 정성을 안 들이는 대화죠. 어떤 부분은 대화를 하면 싸워서 카톡으로 안 돼요. 카톡. 여기 앉아 있어도 카톡으로. 남편 비기 싫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은 싸운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신부님의 말씀 중에서 답이 몇 개 나왔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의논하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